잘 비비네요. 생각보다 잘 비벼요. 저는 진짜 완사이드하게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주황 팰리스의 터치가 진짜 아쉽네요. 진짜 주황 팰리스의 터치가 아쉽네요. AT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주황 팰리스 터치가 너무 길어요. 옛날 우리 베르너 터치 하듯이 벌써 한 서너 번 나왔거든요. 그게 오늘 베르너 나쁘지 않네요. 저는 베르너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사실 공격이라고 해봐야 지루는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오도이 아닌 베르너 마운트 이 셋이서 하고 있거든요. 지루는 완전히 묶여있으니까. 근데 오늘 베르너 압박도 좋고 움직임도 되게 좋고요. 아까 볼 찾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득점에 찬스도 있었고 득점만 해주면 참 기가 막힐 텐데. AT가 롱패스의 약간가? 침투를 노리는 거죠. AT가 수비를 완전히 간격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거 뚫는 방법은 침투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롱패스 전략 제대로 먹힌 건 없어요. 제대로 먹힌 건 없지만 지금 투엘도 좋다 그러잖아요. 전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하나 부시고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렇게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 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상대가 라리가 1위 팀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EPL 5위 팀하고 라리가 1위 팀이 붙었는데 꽤 선전한 경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시잖아요.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AT 잘했어요. 오늘 AT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눈부셨던 건 뭐냐면 AT가 잘하니까 우리가 다 더 훨씬 잘해 보이는 거거든요. 수비 아까 11분인가 11분에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앙크님 예상에는 AT가 강한가요 약한가요? 딱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딱 예상한 그대로. AT면 이 정도는 보여줘야겠다. 그 정도. 근데 르마라는 변수를 예측을 못했네요. 저는. 하베르츠 한번 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 투엘 감독이 안 바꾸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투엘 감독님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안 바꾸는 이유는 간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죠. 이제는 한 골이 들어갈 때가 됐는데 업사이드 업사이드 갔더라니. 방금 전에 날아가지 않았나요? 절로? 절로 날랐던 것 같은데 여기서 봤을 때 업사이드고 저기서 봤을 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뭐가 있나봐. 긴가민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텐데. 모니터 한번 보세요. 왜 한 번만 골이라고 해줘. 골이야? 설마? 골이야? 형 골이야? 일로 가면 골인데? 와, 그치? 이렇게 길게 볼 일이 없거든. 골이 아니면. 업사이드 갔더라니. 끝났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첼시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좋습니다. 이겼다.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AT 대 첼시 대 AT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가 1대0으로 승리했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면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지표가 큰 의미가 없어졌던 게 뭐냐면 첼시는 이 정도의 점유율, 이 정도의 슈팅, 패스 이렇게는 합니다. 사실 약팀이든 강팀이든 토트넘을 만나든 울버햄튼을 만나든. 근데 오늘 AT를 만나면서 한 번 더 증명이 된 거죠. AT도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잖아요. 워낙에 강팀이니까. 그런 팀을 만나서도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갔다라는 것만 보면 확실히 첼시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거기서 많은 기회를 좀 쓸 수 있게끔 공격적으로나 중원에서 이제 중원을 장악하는 거나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끔 플레이를 하는구나. 투엘 감독은 그런 축구를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일단 조르지뉴, 루디거, 아스필리쿠에타, 텐센이 많은 패스를 했습니다. 상위권의 패스가 많은, 터치가 많은 선수들은 첼시가 상위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율만 보셔도 첼시가 공을 많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조르지뉴를 좀 제외하고 나면 아스필리쿠에타, 루디거, 텐센, 수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던가 아니면 좀 후방에서 돌렸다는 건데 둘 다입니다. 르마나 주앙 펠릭스, 수아레즈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좀 후방에 돌렸던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후방에서 출발했던 것도 맞고요. 조르지뉴가 뒤를 주면서. 정말 재밌는 거는 첼시하고 AT는 똑같은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AT는 좀 더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3백이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엘 감독이 처음 3백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램파드 감독 때는 3백이 배치되다가.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AT는 두 줄을 딱 만들고 요렇게 움직이는 적이 있었거든요. 전반 11분인가 12분에 나왔던 요렇게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야, 그 라인 세우는 게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팀은. 또 그랬고 초반에 빌드업 해내는 거나 이 패스 축구하는 거는 아직까진 첼시가 따라갈 바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꽤 선전했습니다. 첼시 역시도 꽤 많은 경기를 3백으로 치러내고 투엘이 조금씩 자신의 색깔을 입혀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오도이어 알론소기 윙백으로 올라갔을 때 좀 공간이 벌어지는 거, 3백이 벌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좀 잘 메워낸 것 같습니다. 코바치치, 조르지뉴가 많이 내려와주면서 히트맵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이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시면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 특히 오른쪽만 유독 히트맵이 올라가 있잖아요, AT는. 이걸 보시면 뭐냐면 요렌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렌테가 오도이처럼 좀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올라가지고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요렌테가. 마르코스 요렌테가 많이 올라가지고 또 이쪽에서 공격이 좀 활발하게 돌다 보니까 확실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히트맵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첼시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져 있습니다. 히트맵이 조금 더 짙게 들어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죠. 베르너 마운트가 볼을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마운트의 그 드리블은 아자르가 생각나게 할 정도로 드리블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코바치치야 뭐 볼 소유하고 전진 좋고, 그러니까 코바치치, 바운트, 베르너가 볼을 많이 소유하고 거기에 오도이와 알론소가 가담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앞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보셔서 알겠지만 AT 진영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를 많이 하면서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패스가 길기는 했지만 뒤로 침투하는 패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건 지루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지루가 아닌데 지루의 골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필쿠에타부터 보시죠. 이게 수비 스탯인데 뭐 이 스탯이 포함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건 느낌일 때도 있어요. 뭐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멋있거나 정말 헌신적으로 수비한다든가 태클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아니라 아스필리쿠에타는 수비 전체가 안정감을 갖게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태클도 태클이고 조금 이렇게 선수를 막아주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는 거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아스필리쿠에타는 텐센과 르디거도 분명히 잘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잘했지만 MOM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수비 안정감을 줬습니다. 3백에서. 실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백이 잘 돌아갈 수 있겠다. 소튼전은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아스필리쿠에타가 좀 각성하면서 확실히 오늘 3백은 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르디거, 텐센, 아스필리쿠에타까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하고 싶은 건 생각보다 요새 베르너가 너무 좋습니다. 베르너가 좋아야 마땅하겠지만 안 좋았던 선수가 좋아지는 건 신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움직임도 그렇고 터치도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터치 나쁘지 않았고 예리했고요. AT 수비가 지루를 막자니 포스트 플레이가 너무 좋고, 시종일관 오도이하고 베르너는 침투하니까 이 두 줄 수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베르너는 오늘 공격이 좀 잘 풀리게 하는데 역시 침투의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AT처럼 이렇게 두 줄 수비라는 팀에 뒤를 뚫고 들어가는 이런 뉘앙스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이제 마운트인데, 마운트는 왜 칭찬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이제 옐로우 트래블에 걸려가지고 나올 수는 없지만 어쨌건 마운트가 이 공수 전반에서 풀어준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풀어준다. 볼을 키핑하고 내어주고 뭐 키패스하기도 하고 본인이 슛하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띄워줬거든요. 전반에 찬스가 왔을 때 띄워주느냐고 그걸 득점해내지 못한 게 제일 아쉬울 정도로 오늘 마운트는 2차전에 못 보는 게 한이 될 정도로 잘했습니다. 자, 안 좋았던 선수를 하나 얘기해보자면 맨디는 어쨌건 유효 슈팅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볼 처리가 불안한 거 정도는 그냥 선수에 대한 불안감이지 어쨌건 그걸로 실수가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알론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역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속도를 필요로 할 때, 오늘 롱패스가 정말 많았어요. 첼시는 그 속도를 필요로 할 때 알론소는 정말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거. 어떤 분이 생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도가 느린 거는 디메리트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속도가 일단 빠르고 보면 좋은데
지금 알론소가 있음으로써 3백에서 장점을 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알론소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알론소보다 7렐과 에메르송이 메리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투엘이 안 쓰는 거라면 오케이, 인정. 그럴 수 있는데 7렐도 나와서 좋았기는 좋았지만 알론소가 보여준 효과만큼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론소를 좀 메리트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왼쪽 풀백은 다시 한번 고민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 풀백은 매년 고민하는 것 같네요. 자, 지루골을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내어주다가 업사이드가 나온 건 줄 알았습니다. 지루가 너무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업사이드 위치였거든요. 처음에 심판 판정은 업사이드였는데 VAR을 딱 보고 나니까 사실 이제 AT 선수가 넘겨주는 걸, 걷어내는 거를 뒤로 가면서 지루가 득점을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은 없는 거죠. 천금 같은 득점을 해냈고, 야, 지루가 이 푸스카스상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정말 멋있는 골을 넣었습니다. 지루가 오늘 시종일관 묶여 있었거든요. 지루가 좀 수비를 부담스럽게 해주는 것까진 좋았지만 뭐 이렇다 할 공격을 방점을 찍어준다든가 헤더를 제대로 따준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역시 공격수는 골로만 말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난 곳 없이, 알론소도 모나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무난했습니다. 팀 스포츠에서 한 선수가 못하면 확 구멍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했는데 굳이 아쉬운 선수는 알론소였다. 요 정도. 맨디랑 AT의 부진 그리고 불운도 있었지만 어쨌건 첼시가 원정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따왔다라는 거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A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팀이잖아요. 첼시의 귀중한 1차전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